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월요일 본장을 앞두고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실 텐데, 주말 사이에 좀 뉴스들이 나왔죠. 일단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드디어 HBM4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얘기이긴 한데, 기사로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번 HBM4부터는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상황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자, FOMC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 관련된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걸로 판단되고요. 또 드디어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의 방향성이 한번 정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일정도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요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노이즈가 많아요. 자, 요게 해결이 안 됐죠. 자, 그린란드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또 금요일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이란으로 함대가 이동 중이다. 그렇다 보니까 또 금요일날 유가가 또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이제 수급 현황이 좋지 않아요. 연기금이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 수급도 어쨌든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더 압도적으로 많은 분위기죠.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힘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개별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악재는 전혀 없죠.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결국엔 삼성전자 갈 거라는 부분은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이긴 하지만 외적인 요소, 결국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 거고 금요일날 또 이후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할 거고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는 기준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늘 외치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매도 금지입니다. 언제 매도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좀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예측을 하고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내려가고 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은 대충 그런 감이 오거든요.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댓글창 매도 금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요 좀 패턴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막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가 있었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대주주 매도가 좀 있었어요. 자, 10월 30일 날 삼성전자 지분을 이제 블록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월 30일이었고 요 무렵이죠. 10월 말. 정확하게 이제 증시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삼성전자의 2달 동안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위치에서 고점을 찍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략 한 달 반 정도, 거의 2달이라고 봐도 좋을 기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삼성전자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다 아시죠? AI 거품론 플러스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된 내용들이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기사가 나왔던 게 1월 18일이죠. 1월 18일이 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 더 가주긴 했는데 미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섹터들이 워낙 좋았어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샌디스크는 SSD를 다루는 기업이에요. 저장장치 이거를 다루고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이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 금요일장에도 또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도요 실제로 이게 나스닥 차트예요. 이 나스닥 차트는 별로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스를 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장의 반도체 섹터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앞서 이제 요 블록딜 얘기가 나왔을 때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일단은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또 어느 정도 박스를 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을 누차 좀 강조드렸었어요. 코스피 차트가요 단기 고점을 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5,000포인트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해줬는데 항상 이런 고점
자, RSI 지표상 단기 과열 구간이 들어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매일 강조드리고 있어요. 다 올랐던 구간에서 어때요? 이렇게 거의 2달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항상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등장을 했죠. 지금도 약간 그런 구간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노이즈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죠. 자, 요거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게 좀 이제 불안 요소로 이제 다시 한번 자극이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중동발 이슈 이렇게 되면 항상 중동에서 노이즈가 발생되면은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유가 상승하면은 아시죠? 대부분의 증시는 하락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이제 틀리고 계속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 현황, 그쵸? 수급도 일단 외국인의 이탈이 생기고 있고, 저 플러스 글로벌 노이즈가 어찌됐건 유럽에서도 발생을 하고 중동에서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지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업황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면 요걸 이제 기회로 보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조정이 나와서 추가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좀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9일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자, 25년 4사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 이제 매출 전망치도 나올 거예요. 26년에 대한 매출 전망치, 그 중에 이제 1분기가 가장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또 3주 만에 영업이익을 170조로 상향을 했습니다. 앞전 리포트가 150조였던 것 같아요. 150조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했는데, 목표 주가도 이제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 일단 1분기에 26년 1분기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전분기 대비 55%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이제 55%가 이제 상향이 되는 거죠. 아마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또 나올 걸 달성이 될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요인은 그거죠. 디램의 가격 상승, 거래처에 더욱더 올라간 디램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영업이익이 무려 31조를 좀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키움증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 상향, 업종에선 탑픽, 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돌려 말하면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주가 밸류에이션은 디램 3사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 제가 맨날 보여드리죠. 자, 삼성전자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때가 삼성전자가 이제 DS 부분, 반도체 사업부가 가장 잘 나갔을 때였어요. 스마트폰 보급됐을 때. 요때가 삼성전자가 디램 매출로 사상 최대를 찍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전망치긴 합니다만, 자, 25년 4분기 잠정치 발표했을 때도 이미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는데 1분기는 더 올라갈 걸로 추측을 하고, 그래서 26년 한 해 동안 일단은 키움에서 예상하기를 거의 170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때가 반도체 사업부 전성기였는데 대충 눈으로 봐도 게임이 안 되죠. 이때랑 그만큼 엄청난 사이클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또 디램의 영업이익을 확인을 해야겠죠. 삼성전자의 매출의 메인은요, 결국 디램입니다. 이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영업이익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26년 3분기를요 거의 35조 정도 된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 이제 소폭 꺾이는 게 보이는데, 일단 요 추세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금액적인 부분은 다 상향을 시켰습니다. 리포트가 새로 갱신이 될 때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의 주가에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시기가 대략 한 2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3분기가 이제 최고점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가는 선반영이죠. 그래서 빠르면 2분기, 대략 기간으로 치면 4월에서 6월 사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데, 자,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6월 달이 고점이니까 매도하세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삼성전자의 이제 HBM4가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이 시작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단독 기사하고 이제 후속 기사들이 몇 개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29일 컨퍼런스 콜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HBM4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라면은 아까 좀 보셨던, 여기서는 여전히 이제 HBM이 매출이 D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해요. 근데 D램이 이제 소폭 줄어들더라도 HBM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이게 두 개가 이제 크로스가 나면서 반대로 이제 매출이 뒤바뀔 수 있는데, 결국 오버와 같이 사업으로서는 HBM이 좀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마진이 소위 말해 많이 남는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또 추세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HBM의 이제 추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놓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재 데이터상 이렇게 좀 추측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TSMC의 점유율을 얼마나 삼성전자가 뺏어올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또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D램의 가격이 오른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 하셨죠. 물론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는 서버용 D램이에요. 서버용. 결국에 이제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D램인데, 요건 이제 개인용 D램이죠.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인데, 얘도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슈퍼사이클이 시작했던 게 언제였죠?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시기가 요때요. 9월달.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D램에, 여기 이제 삼성전자 DDR5 16기가거든요. 네이버에서 우리가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9월달에 얼마죠? 여기 9월달이거든요. 71,600원이죠. 최저가가. 지금 얼마예요? 42만원. 몇 배 오른 거죠? 6배 올랐습니다. 6배. 자, 이만큼 이 쇼티지 현상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가 갈 길은 멀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고사 리포트도 한번 봐볼까요? 자, KB도 20만원, 자, 키움도 20만원. 이제는 목표 주가가 20만원이 이제 기본값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미래에셋이나 이제 유한타는 18만 7천원을 제시했는데, 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자, 외국계 증권사들도 맥쿼리에서 제가 24만원까지 제시가 됐던 거 좀 기억하거든요. 자, 목표 주가가 24만원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여전히 갈 길이 멀고요. 계속해서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발 리스크, 참 미국발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트럼프 리스크인 것 같아요.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증시에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이 좀 강하죠. 자, 중동 지역에도 분쟁, 그렇죠? 이제 유럽에도 분쟁. 자,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리스크로 삼성전자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만, 주봉상을 제가 늘 강조드리죠. 주봉상. 일단은 10주선. 요게 이제 주봉 캔들이요.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10주선을 이탈을 안 했습니다. 10주선. 우리는 차트적인 이제 부분,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10주선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 혹시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추가 매도 타이밍을 고려한다라면 요 주봉상이 10주선에 터치가 됐을 때 그때를 좀 노려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결국에는 이제 업황도 보셔야 되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보셔야 되고, 플러스 글로벌 증시,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흐름, 미국에 어떤 노이즈가 있고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로지 삼성전자만 보고 차트만 보고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이긴 하지만 사실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투자자, 주주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자, 글로벌 증시도 우리가 추적 관찰해야 되고,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요소들,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점유율을 뺏어오는지, 자, HBM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적어도 자, 올해 봄까지는 문제될 건 없다. 그렇죠? 계속해서 업황이 좋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댓글창에 우리 모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좋아요. 언제까지? 못해도 최소 2분기까지는 좋다. 근데 이것도 최소죠. 다른 이제 데이터 값을 보면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제가 재미난 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재미난 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미난 거, 결국 수익이죠. 일단은 종목 추천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예상 수익률 500% 정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이 느낌상 갈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죠. 내용 들어보시고요,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나온 게 아니죠. 또 있어요. 무상증자 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 무상증자 검색만 해보셔도요, 뭐 저스템이 무상증자, 아진엑스텍 무상증자, 뷰티스킨 무상증자, 최근에 했던 무상증자 종목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이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100%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죠? 1000% 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종목을 더 올리기가 쉬운 상황이 돼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자, 과거에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어요. 대장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가졌고, 자세히 보시면 점상을 3번, 또 상한가를 또 3번 추가적으로,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합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다. 자,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대기업, 자,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2000%. 굉장히 대기업치고는 작은 편이에요. 자, 현대차 봐볼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얘는 한 7200%. 자,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아요. 높은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요, 얘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대략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가 7200%였죠. 현대차에 비해서 무려 13배.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이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75,000%예요. 요거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30대1이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요, 진짜로 2000%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요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면 75,000이면요, 충분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대1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실 텐데,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텔콘 RF제약, 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를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얘는 3대1 했죠. 3대1.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좀 언급드렸던, 자, HLB 바이오스텝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많이 했어요. 8대1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자. 그랬을 때 예상 수익률 500%면 사실 적지 않아요. 많으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전량 매도하시고 요거 진입하셔. 이건 또 아니에요. 삼성전자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 최대 24만원까지 외국계에서 나온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액이라 하면 일단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시면 어때요?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 3천만원이 가능하죠. 수익 나셔서 삼성전자에 재투자하셔도 좋아요. 이런 포트 구성 강력 추천드리고요.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간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사실 너무 길어요. 1년이면. 6개월은 어떤가요? 6개월도 사실 길죠.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준비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발동만 된다라면은
점상이 3번, 또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만 나온다라면 단기간의 승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충분히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이죠. 왜 그렇죠? 그 근거가 뭐가 있었나요? 요게 있었죠. 시장 상황이 실제로 활발합니다. 무상증자가.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분명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100% 가는 종목들이요. 테마가 형성이 됐다? 어떻게 된다고요? 1000% 가는 종목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도 100%할 거 1000% 보내면 본인들도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무리하지 마시고 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못해요. 하지만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높은 만큼 우리가 소액,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베팅해보자.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자, 공시 나오면은 이렇게 가요. 점상으로. 애초에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이런 구간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멋있게 시원하게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이제 보고 있으시다면 이제 1월 26일 아마 아침이실 거예요. 새벽이실 텐데 아마 시간은 상관없어요. 보고 있으시다면은 바로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로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오전에는 저도 이제 개인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전 안내는 좀 어려운데, 제가 빠르면 오후장, 자, 월요일 오후장에는 제가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꼭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늦어도 제가 화요일장에는 좀 진입해 볼 수 있게 꼭 순차적으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위에 있는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파란색 링크 나와요.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이 링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자,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 문자 보내는 창에서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실 거 뭐가 있죠?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입해 볼 수 있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사실 여전히 좋아요. 예, 여전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왜 조정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노이즈가 발생될 만한 상황들, 자, 이런 미국의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트럼프의 계획들로 인해 이제 유럽과의 이제 대치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유럽과 미국의 이런 싸움들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또 이란에 군함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란에 군사적 개입이 있다라면 어떻게 되죠? 유가가 올라갑니다. 기름 가격. 그로 인해서 어쨌든 증시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로 인해 삼성전자가 같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28일이죠. 28일이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 아침일 것 같아요. 이게 새벽에 삼성전자 앞전에 아마 얘네가 발표를 할 텐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네는 상관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존과 애플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들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들 같아요. 같은 섹터군에 있는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 요런 애들이 이제 주가 추이가 삼성전자한테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좀 판단되거든요. 뭐 엔비디아 최근 주가 흐름이 재미없어요.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가 좀 형성이 됐죠.
요때 이제 살짝 신고가를 갱신해 줬는데 여전히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좋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마이크론이 그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지죠. 자,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얘네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주가 흐름과 샌디스크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같은 업종에 있는 애들이 좋아야 삼성전자 역시도 그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요인들, 외부적인 요인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앞으로도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삼성전자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댓글창 매도 금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